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삼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쓴 책 제목 그리고 이 강의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인데요. 지금 이 강의의 제목도 삼박자 투자법이네요. 사실 제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인데 그 총 파트 3개의 파트에 8장, 8장, 8장에서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장이 바로 삼박자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삼박자 투자법,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강의 9장이 바로 삼박자 투자법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박자가 뭐야? 뭐 네 박자, 트로트 가요 네 박자는 아는데 세 박자, 삼박자는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주식 투자 용어가 아니니까. 뭐 음악 용어 중에는 뭐 4분의 3박자 뭐 이런 게 있죠. 쿵딱딱 쿵딱딱. 근데 주식에서 삼박자는 뭐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건 세 가지를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바로 세 가지를 다 보자는 건데요. 여기 써 있죠.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 그러죠. 재무제표 분석은 바로 가치 분석이죠. 가치 분석. 그래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가치 투자자라는 말이 있죠. 가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현재의 가격이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면 이거 저평가 종목이네 라고 생각하고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작년의 가치보다 올해의 가치가 기업 가치가 증가했고 또 내년의 기업 가치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역시 매수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차트는 무엇을 분석하기 위한 걸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자, 여러분들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봉차트 또는 이평선 차트, 거래량 뭐 요 정도가 기본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차트 말고 기본은 반드시 알아라. 뭐 볼링 선배도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삼박자 투자법을 공감하고 차트 분석하는 게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려운 차트까지는 시간 되시면 하더라도 일단 봉차트, 이평선 차트, 거래량 요 정도는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평선이 뭐죠? 5일 이평선 뭡니까?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점으로 나타내서 그 점을 연결하는 게 바로 선이죠.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죠. 5일의 평균값, 5일 주가의 평균값을 연결해서 그거를 선으로 만든 게 5일 이평선. 20일은 마찬가지죠.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서 그 점을 찍고 연결한 선이 20일 이평선. 즉,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 주가가 뭡니까? 주식의 가격이죠. 그래서 차트에는 가치는 없습니다. 가격만 있어요. 가격. 그런데 똑같아요. 재무제표 분석 가격은 없어요. 가치만 있을 뿐이에요. 재무제표 분석 백날 해봐야 가치 분석만 되는 거죠. 차트 분석 백날 해봐야 가격 분석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치도 알고 가격도 알아야죠. 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도 알고 가치도 알아야 돼요. 가격을 알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 것이고 가치를 알기 위해서 재무제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럼 가치와 가격이 왜 다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료 때문이다. 그래서 재료는 무엇을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정보 분석. 그래서 삼박자 투자법의 핵심이 뭐냐? 한 줄로 말해라.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보고, 가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도 보고,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재료도 찾는 것이다. 세 가지를 모두 분석하고 매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로 삼박자 투자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야, 이 세 가지만 해? 더 할 수도 있지. 4박자, 5박자 또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 네 맘대로 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다음 화면에서 제 맘대로 정했다기보단 논리적 근거가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바로 가격을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바로 가치를 보기 위해서. 재료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가격과 가치와 정보는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오늘의 주식 가격,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의 주식 가격과 특정 시점의 가치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을까요? 당연히 안 같죠. 당연히. 두 가지 측면에서 절대 같지 않습니다. 첫 번째 측면. 가치와 가격은 원래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야만 한다 또는 같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같아야만 한다라는 당위성 또는 같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점 죄송합니다. 시점이 달라요. 바로 가격은 right now, 지금 이 순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의 가격이에요. 가격은. 왜? 가격이 뭔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주식시장? 시장인데? 가격? 주가인데?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돼요? 바로 수요자가 누구죠? 매수 주문 넣은 사람들. 공급자, 매도 주문 넣은 사람들.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주가가 결정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격입니다. 가치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인가요? 아니에요. 언제의 가치인가요? 가치 분석했을 때의 가치죠. 가격은 야, 오늘 가격은 10,000원이야? 오늘 하루 종일 10,000원, 내일도 10,000원?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은 초 단위로 바뀝니다. 가치는 가치 분석했을 때 초 단위로 가치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왜? 가치 분석을 초 단위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 가치? 뭐 일주일 전에 어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거나 한 달 전에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거나 2달 전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거나 그 가치밖에 더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 가치 분석한 거 없잖아요. 또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가치 분석을 했다 할지라도 1시간 뒤 또는 내일 그 가치는 특정 시점의 가치일 뿐이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왠지 같다고 우리는 느끼고 싶죠. 그래야지 가치 분석도 하고 가격 분석도 하고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될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가격과 특정 시점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오늘의 정보, 특히 여기 좀 작은 글씨로 있는데 다 보이시죠? 이렇게 지울까요? 미반영 정보가 있을 때 가치와 가격이 다른 거죠. 미반영 정보가 있을 때? 왜냐하면 반영이 벌써 됐으면 같을 수도 있죠. 근데 반영이 아직 안 된 정보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분석을 열심히 해야죠. 가치 분석을 해서 가치는 10,000원인데 주당. 근데 주당 8,000원에 거래되네. 저평가 종목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10,000원짜리가 8,000원에 거래되지? 가치 분석에 포함 안 된 어떤 이유가 있나? 어떤 재료가 있나? 어떤 정보가 있나? 그게 바로 미반영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가치만 분석하고 가치가 가격이랑 무조건 같아져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가격, 그리고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야, 나는 가치 분석 하기 싫은데 막상 알고 보면 하기 싫은 게 아니고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할 줄 모르시는 거 하기 싫은 게 어딨어? 그지 않아요? 야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면 하루는 야구하고 하루는 축구하고 하루는 농구하면 되잖아요. 셋 다 재밌잖아요. 나는 농구 안 할래. 농구 못하니까 안 하는 거죠. 나는 가치 분석하기 싫은데 재무제표 못 보는 거죠. 나는 가격 분석하기 싫은데 차트 못 보는 거죠. 나는 정보 분석하기 싫은데 재료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셋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셋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만약에 하나를 놓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볼까요? 써 있습니다. 만약 소홀히 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 자, 재무제표를 안 한다면, 차트를 안 한다면, 재료를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재무제표를 분석을 안 하게 되면 바로 띠! 이런 현상이 나와요. 띠는 뭐예요? 아주 위험 경보 발생입니다. 공습 경보예요. 이건 경계 경보도 아니고 공습 경보예요. 무슨 뜻이냐면 재무제표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감자 또는 요즘에는 유상증자도 안 좋은 거예요. 유증. 특히 주주배정 유증. 주주배정 유증, 감자, 관리종목 편입, 상장 폐지. 갈수록 나쁜 거죠. 갈수록 나쁜 거. 주주배정 유증보다 더 나쁜 게 감자, 더 나쁜 게 관리종목 편입, 더 나쁜 게 상장 폐지. 상장 폐지는 쓰레기로 가요. 쓰레기. 빵원. 빵원으로 가면 계좌 아웃. 파트 1에서 8T 성공 법칙의 마지막이 바로 트라이. 시도하고 또 시도하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뭐라 그랬죠? 바로 올인되지 않는 거.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거. 돈이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재무제표 보셔야 된다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렸어요. 왜? 이런 종목 걸리면 어떡해요? 이런 종목 걸리면 시장에서 아웃되는데? 퇴출되는데? 퇴출되면 재도전을 할 기회조차가 없는데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1순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안 보고 차트만 봤다? 이 위험 어떡할 건데? 재무제표 안 보고 재료만 봤다? 이 위험 어떡할 건데, 이 위험은. 그래서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차트를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를 안 보면 현재의 가격이 어느 위치인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만 백날 분석하면 뭐예요? 이거 한 주당 10,000원인데?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현재의 주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의 주가가 12,000원인지 8,000원인지 그리고 그 주가가 평균값에 위치하는지 5일 평균에 위치하는지 20일 평균에 위치하는지 60일 평균에 위치하는지 평균보다 높이 있는지 평균보다 낮게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죠. 그게 바로 가격 분석, 차트 분석이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적 고점에서 물려갖고 이 역사적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3년에서 5년 동안 회복이 안 돼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치만 좋은 기업은 기다리면 돼 라고 말을 합니다. 5년 기다리면 어떡할 거예요? 10년 기다리면 어떡할 거예요? 20년 기다리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도사님이 제자를 이제 받아들여서 제자한테 맨날 심부름도 시키고 밥도 시키고 근데 이 제자가 보기에 도사님이 별로 이렇게 신통방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잘난 척은 엄청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자가 하루는 꾀를 썼습니다. 어떻게 꾀를 썼냐면 이 도사님이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야, 나한테는 1억 20원이야. 나한테 1억 20원이야. 나한테는 이 무거운 100kg짜리 이거 1kg짜리야. 나는 시간과 공간 다 초월하니까 나한테 하루 1년이 하루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도사님이니까 이 제자가 꾀를 썼습니다. 하루는 도사님 저 하산하고 싶습니다. 하고 도사가 딱 보니까 설거지도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 하산해라. 그랬더니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도사님 저 10원만 주십시오. 10원만 주십시오. 그럼 그거 무슨 뜻인가요? 1억만 주십시오. 이런 뜻. 1억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도사님이 그래 10원 줄게. 하루만 기다려라. 도사님의 하루는 10년이거든요. 아니 1억 준다고 대답하면 뭐예요? 10년 있다 준다는데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마찬가지로 가치 투자를 해서 언젠가는 가치가 회복이 된다라는 말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언젠가는 10년 있다가 하면 어떡해요? 10년 있다 20년 있다가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언젠가는이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 막연한 기대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차트를 보셔서 역사적 고점에는 물리지 않아야죠. 그래서 차트 보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가치 분석 잘하고 가격 분석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재료 분석 잘하셔야 돼요. 왜? 원하지 않는 장기 보유라고 써있죠.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 주가 오른 종목 상승률 30종목에 한번 이유를 찾아보세요. 재무제표가 좋아서 올랐나? 차트가 좋아서 올랐나? 30종목 중에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하루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한 달을 놓고 보면 30종목 중에 한 15종목 정도 재료 때문에 올랐고 뭐 한 두세 개 정도 차트 되게 좋고 뭐 이제 한 반 정도는 가치가 좋아서 오른 거고 1년 정도 보면 가치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때는 가치 분석을 잘해야 되고 단기 매매할 때는 재료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파트 1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안 하면 상장 폐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에 걸릴 수가 있다. 차트 분석 안 하면 역사적 고점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재료 분석 안 하면 그냥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비탄력적인 움직임에 걸려버리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인 움직임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하자는 게 바로 삼박자 투자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박자 투자법은 어느 정도는 알았잖아요. 다음으로 할 건 뭐냐면, 야, 삼박자 투자법 이론상으로는 알겠어. 그런데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가치, 가격, 정보를 다 보고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매수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나 차트도 잘 보고 재무제표도 잘 보고 재료도 잘 보는데 매수 종목 선정은 못 하겠는데요?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바로 압축을 시키는 스크리닝, 필터링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압축을 시키는 방법을 아셔야죠. 압축을 시켜서 마지막 5개, 마지막 3개, 마지막 1개, 이게 제일 좋네. 그걸 찾아낼 줄 아셔야죠. 그래서 저는 제 실전, 이 파트 2가 뭐예요? 바로 이세무사의 실전 투자 전략 8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다 제 실전이에요. 그럼 이게 이 방송 보시다가 저거 나랑 안 맞네? 안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 이거 제 얘기니까. 제가 좋아하고 제가 20년 동안 투자 방법으로 매수 종목 선정 방법으로 써왔던 것들이니까 처음 이 방송을 보시면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가실 수도 또는 논리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 책을 보시거나 이 방송을 한 2번, 3번 보시면 맞는 말 같은데? 하고 공감할 수도 있죠. 자, 먼저 재무제표 분석을 위주로 재무제표 분석을 위주로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을 위주로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종목을 압축시켜 나가냐? 바로 조건 검색을 통해서요. 조건 검색. 조건 검색. 조건 검색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HTS에 다 있는 메뉴들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을 입력해서 end 조건으로 넣어서 여기 써 있죠. A and B and C and D and E and F and G and H and I.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의 조건을 넣은 거예요, 지금. 9가지의 조건을 넣어서 검색을 해봐라. 검색을 해서 그 엔드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종목을 뽑아내봐. 라고 하는 게 바로 조건 검색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 저런 거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만약에 그분은 여태까지 수익이 나셨다면, 내가 여태까지 운이 정말 좋았구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실 거예요. 만약에 조건 검색 기능 몰랐는데 나 수익이 안 났는데 그러면 오히려 잘 됐죠. 왜? 이제 이거 알면 수익 날 수 있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주식은 공부하는 만큼 수익률은 반드시 비례합니다. 반드시 비례해요. 왜? 주식시장에서는 100명이 있으면 어쨌든 10명, 20명은 수익 날 거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난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운 좋아서 나면 그 워렌 버핏도 운 좋은 거고 저도 운 좋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0.1%로 주식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았지도 않고요. 돈도 없었고 잘나지도 못했지만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했거든요. 장중 6시간, 장마감 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맨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조건 검색 나 몰랐는데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재무제표 분석을 위주니까 재무제표 계정 과목을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아니고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써 있죠. 야, 매출액은 증가해야 돼.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 좋겠네. 이 퍼센트 막 내가 바꿔줘도 되죠. 20%로 바꿔도 되고 5%로 바꿔도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야 돼.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야 돼? 부채 비율은 100% 이하, 뭐 유동 비율은 얼마 이상, 유보율은 1000% 이상. 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잖아. 원하는 거. 원하는 거를 A and B and C and D and를 한 20개 넣어봐요. 그러면 종목이 디디디디디딕 나옵니다. 많이 넣을수록 조금 나오겠죠. 정말 많이 넣으면 한 종목 나오겠죠. 그럼 그 종목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정말 진짜 3박자 분석을 하는 거죠. 한 종목이 나왔다. 그 얘를 3박자 분석이 뭐라고요? 한 종목이 나왔으면 얘를 사업보고서도 읽고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사업보고서도 읽고 아니면 차트로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다 보고 또 포털 사이트든 증권사 리포트든 재료가 어떤 게 있었지? 정보 검색도 하고. 그게 바로 재무제표 베이스로 3박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야, 그러면 재무제표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 있죠. 차트를 위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은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까 말한 조건 검색이에요. 조건 검색 기능은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 검색 기능을 보면 어떤 재무제표적인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이런 재무제표 계정 과목을 원하는 대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은 기술적 분석을 넣을 수도 있어요. 봉차트의 모습, 패턴 또는 이평선들의 배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또는 전고점과의 비율, 전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하락했느냐 또는 신고가냐 여러 가지의 조건을 넣으면 그 조건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디디딕 해서 한 종목이 나오든지 10종목이 나오든지 그럼 아까 재무제표 베이스로 한 종목, 2종목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적게 나온 종목을 사업보고서 찾아서 재무제표 분석도 하고 차트도 일봉, 연봉 다 보고 정보도 검색하고 하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베이스로 조건 검색을 한 다음에 똑같죠. 또는 저는 그래요.
저는 재무제표를 베이스로 할 때는 조건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데 차트를 베이스로 종목을 줄여나갈 때는 조건 검색을 사용하는 것보단 전체적으로 봐요.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이 그림 공부하듯이 그림을 요만큼 따로따로 떼어서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지 않아요? 뭐 피카소의 그림을 오른쪽 상단은 어떻게 그렸는데 오른쪽 여기 왼쪽 상단이죠. 왼쪽 상단은 잘 그렸는데 오른쪽 하단은 못 그렸는데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냥 그림 하나 딱 보고 잘 그렸네. 의미가 있어. 별론데? 그림 딱 보고. 그럼 차트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평가하고 그림을 감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많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트를 감상한다고 생각하고 차트에서 무엇인가를 읽어내려고 생각한다면 차트를 많이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돌려보기, 자동 돌려보기를 합니다. 자동 돌려보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나 조건 검색 좀 자세히 가르쳐줘. 나 자동 돌려보기 좀 자세히 가르쳐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초급용으로 제가 다시 동영상을 찍으면 정말 진짜 초급용은 몰라도, 이 정도에서 이것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HTS의 모든 기능들은 저보다 콜센터 직원분들이 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쓰는 조건 검색, 그러면 그 증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자동 돌려보기 기능 쓰고 있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기능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자동 돌려보기는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몇 초에 한 번, 그럼 3초 써있죠, 3초. 자, 3초. 3초마다 차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몇 종목이죠? 대략 2천 종목이죠. 대략 2천 종목. 그럼 3 곱하기 2천은 6천 초죠, 6천 초. 6천 초는 100분이에요, 100분. 100분이면 코스닥 거래소 전 종목을 돌려볼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가만히 앉아서 보시듯이 또는 우리가 남자분들은 야구 중계를 2시간 반, 3시간씩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자분들은 드라마, 뭐 일일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미니시리즈 같은 거에서 하루에 한 1시간 반씩 드라마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차트, 저 차트 괜찮네. 체크. 별로야. 다 넘기다가 야, 저 차트 괜찮네. 체크. 그러면 이 차트를 돌려보기를 하루에 100분씩 6개월 정도 하면 웬만한 나 차트 좀 보는데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보고요. 한 1년 정도 하면 딱 보면 2천 종목 보면 한 10개, 15개 추릴 수 있고요. 왜? 자기가 이제 알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나오면서 이런 차트를 골랐을 때 잘 갔었어. 야, 이런 차트는 그때 실패했었어. 데이터가 매일 쌓이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베이스로 할 때는 조건 검색 이용해도 되고 자동 돌려보기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자동 돌려보기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3박자 분석을 하는 거죠. 역시 재무제표 분석은 손자공시 시스템 가서 사업보고서 보고, 정보 분석은 증권사 리포트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고, 차트 분석은 돌려보기 할 때 일봉으로만 봤을 거 아니에요. 주봉, 월봉, 연봉 다 보면 되죠. 이게 바로 차트 분석을 위주로 한 3박자 투자법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료 분석이 있습니다. 자, 재료 분석을 위주로 자꾸 위조라 그러죠. 재료 분석을 위주로. 그러면 재료 분석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료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야, 이 재료 진짜 좋네. 요거 3박자 분석 깊게 들어가 봐야지. 종목 골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재료가 진짜 좋은 종목을 재료에서 찾으면 힘들어요. 왜? 하루에 수백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그 수백 가지 재료, 그것도 신문 기사에, 증권사 리포트에, 어디 포털 사이트에, 무슨 종목 게시판에 수백 가지가 넘어요. 수천 가지. 그 수천 가지를 다 본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필터링 작업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재료 분석에서는 어떤 압축 작업을 거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재료에서 접근하지 말고 바로 여기 나온 등락률, 상승률 대비. 상승률이 높은 종목.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보다 보면 뭐가 해결될까요? 바로 모든 재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높은 얘들의 재료를 보는 거죠. 얘들의 재료를 보면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오늘 뭐 크린앤사이언스가 좋았네. 이거 뭐 미세먼지 때문에 좋았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1순위로는 직접 공략. 크린앤사이언스 공략하면 되잖아요. 뭐가 조건이 맞으면, 3박자가 맞으면. 재료는 좋았어요. 근데 재무제표랑 차트를 봐야죠. 다 맞아? 직접 공략하시면 되죠. 이게 직접 공략. 두 번째는 간접 공략. 크린앤사이언스 미세먼지 때문에 얘는 혼자 20%가 올라갔는데 아직 안 오른 미세먼지 관련주가 있네? 이 종목은 왜 안 올랐지? 재료 찾아보고, 재무제표 찾아보고, 차트 보고. 그래서 야 진짜 좋은 거다. 그거 공략하는 게 간접 공략. 그래서 재료 분석을 위주로 종목을 압축한다는 얘기는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재료를 일일이 검사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3박자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럼 포인트는 적어도 한 30종목 정도, 적어도 최하 30종목의 상승률 높은 30종목의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익숙해지지 않아서 4시간. 그러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야, 아까 차트도 100분 보고, 이거 2시간, 4시간 보고. 그럼 무슨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냐? 네. 저는 하루에 10시간도 더 했다니까요. 그런데, 야, 그래도 나는 그렇게 시간이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10개 정도만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게 정렬이 돼 있는 정보를 또 찾아보세요. 얘가 왜 올랐지? 그런 정보가 있는 사이트나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정보가 올라와요. 상승률 탑 30 상위 종목 이런 걸 제가 올리거든요. 저는 그거 20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 종목의 재료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라도 찾는 방법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서 직접 공략을 하시든지 간접 공략을 하시든지. 그런데 직접 공략을 하건 간접 공략을 하건 재료만 보고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3박자 분석법이 아니에요. 재료가 좋은 종목을 찾았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업보고서 보고, 재무제표 당연하고 사업보고서 보고, 또 차트도 일봉, 연봉, 주봉, 월봉 다 보고 다 마음에 들면 3박자가 딱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 매수 종목 선정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수 종목 선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직접 이렇게 고생하면서 안 하니까. 저는 너무 어려워요. 2천 종목 중에 하나 골라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보통 투자자들은 2천 종목 중에 하나 고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렵게 매수 종목 선정하셔야 돼요. 어렵게. 자, 요렇게 정리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9장 3박자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3박자 투자법의 강의는 다른 앞에 장들에 비해서 조금 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실전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3박자 투자법의 핵심은 세 가지를 몽땅 다 하자. 세 가지가 뭔데? 재무제표. 왜? 가치 분석하려고. 또 두 번째, 차트. 왜? 가격 분석하려고. 세 번째, 재료. 왜? 정보 분석하려고. 그러면 가격, 가치, 정보 다 하는 게 왜 좋은데 하나라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재무제표 안 보면 상장 폐지 종목에 걸릴 수가 있고, 차트 안 보면 고점에 걸릴 수가 있고, 재료 안 보면 옆으로 가고 있는 종목 사서 의도치 않은 중장기 보유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3박자를 하는 거다. 그럼 3박자 어떻게 하는 건데? 재무제표 위주로 할 때는 조건 검색 이용하시고, 차트 위주로 할 때는 자동 돌려보기 또는 조건 검색하시고, 재료 위주로 할 때는 상승률 높은 종목들이 재료를 직접 찾아서 직접 공략 또는 간접 공략하시면
그게 바로 삼박자 투자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파트 2 9장 삼박자 투자법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